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구리 동구릉에 왔습니다. 조선 제1대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있는 동구릉에는 조선왕조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와 후비가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선왕실에서는 능지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점멸했는가입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국왕이 유명을 달리하면 최고 좋은 자리를 찾아 적확한 점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단종 즉위년 7월 24일자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라면 입담꾼의 사랑방풍수라고 치부하겠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사관이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선왕실은 어떻게 점멸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문종이 승하하고 능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점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기 보이는 능이 현능으로 정작에서 봤을 때 좌측이 문종, 우측에는 단종 어머니 현덕왕후가 모셔져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대왕의 맏아들로 조선 제5대 왕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자 생활을 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불과 2년 남짓 만에 병사하였습니다. 문종이 승하자 국장을 치르기 위해 빈전도감, 국장도감과 함께 산능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산능도감은 능지를 결정하고 능을 조성하는 것을 담당하는 임시관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세상을 등지자 이틀 뒤 5월 16일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김종서, 좌찬성 정분,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이사철 전 동지 중추원사 이사임을 산능도감의 제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우여곡절 끝에 문종의 능지를 내곡동이 아닌 구리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능지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단종 즉위년 7월 24일자 조선왕조실록 원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위 내용을 구격한 것의 제목과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세조와 안평대군, 황보인 등에 명하여 권흥릉에 가서 동현을 살펴보고 정하게 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릉에 서열을 파니 돌이 있어서 세조와 이용,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이정령, 정인지, 이사철, 민신, 이사준, 이순지 및 풍수학 낭관에게 명하여 권흥릉에 가서 동열을 살펴보고 정하게 하였다. 처음에 영릉 남열에 물이 있으므로 정인지가 다시 다른 혈을 상지하려 하지 않고 위에 천광에 가깝게 하려 하니 여러 대신들이 따르지 아니하고서 다시 서열을 상지하였다. 정인지가 기꺼이 행하려 하지 않으니 세조가 강제한 다음에 이를 상지하여 광을 팠는데 또 돌이 있었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개석을 뜨는데 무지개가 곧 나타나서 권흥릉에 닿았다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입니다. 위 내용을 풍수지리의 점멸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단종 즉위년 7월 24일자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은 문종이 승하하자 문종의 뒤를 이은 단종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그리고 영의정 황보인 등에 명하여 태조 이성계가 잠들어 있는 권흥릉 동쪽에 있는 혈자리를 살펴보고 자기 아버지 문종의 능지를 결정했다는 것과 그간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종은 살아생전 아버지 세종대왕이 모셔져 있는 대모산 자락인 내곡동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옛 영릉이 있던 남쪽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했던 자리를 파보니 물이 솟았습니다. 그러자 풍수지리의 대가인 정인지가 새로운 능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물 나오는 그 근처를 다시 파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제귀전에는
여기 물 나오면 그 옆에 다시 파봐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멸에 있어 여기가 아니면 저기라는 식의 접근은 곤란합니다. 즉 저멸은 풍수의 꽃이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정인지는 누구입니까? 천문과 역법에 능했던 조선시대의 대학자가 아닙니까? 그런 대학자가 저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없었다는 것에 놀라울 뿐입니다. 혹자는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권자에 오르게 하려고 수양대군의 사람인 정인지가 일부러 문종을 흉지에 모시려고 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산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그 자리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능지를 결정하는데 여간 시끄러운 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황보인과 김종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정인지가 고의로 흉지를 찾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해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조선왕실의 저멸 수준을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 정인지가 그 근처에 다시 광을 파라고 하니까 함께 간 대신들이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정인지의 말에 태클을 걸고 서쪽에 있는 혈을 추천하였습니다. 여기가 혈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정인지와 서쪽에 가서 다시 찾아야 한다는 대신들 간의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수양대군이 대신들의 추천에 따라 서쪽 혈을 파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수양대군이 교통정리를 하니 정인지는 어쩌지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쪽 능선으로 가서 다시 처멸하고 땅을 파보니 이번에는 돌이 나왔습니다. 그 돌을 걷어내니 하늘에 무지개가 뜨고 그 무지개는 태조가 모셔져 있는 권원능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정인지가 하늘의 뜻이라고 했고 결국 문종은 대모산에 잠들지 못하고 무지개가 지시한 권원능이 있는 동구릉에 잠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떠십니까? 언뜻 들으면 문종이 승하니 하늘도 슬퍼하여 하늘이 좋은 자를 점지했던 소리로 들리시나요? 하긴 무지개가 찾아준 명당이라고 하면 문종의 능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지개는 자연현상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울 것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저멸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당자리를 찾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좋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7월 24일자 그날의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실의 능지저멸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조선왕실은 영의정을 대표로 하는 서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운관이 무엇입니까? 서운관은 관상감의 전신으로 천문, 지리, 명과를 주로 관장했습니다. 여기서 지리는 풍수지리를 뜻합니다. 그동안 저는 서운관과 관상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조선왕실은 기해관에서 특히 능지저멸에 있어 나름 원칙과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그간의 제 생각과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특히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대목은 무지개가 곧 나타나서 권원능에 닿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자 정인지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국상은 국가의 대사입니다. 그런 국가 대사를 두고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운운하며 문종이 비록 내곡동을 원했지만 굴이 동구릉으로 능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애둘러 변명을 합니다. 하긴 요즘도 혈자리를 찾지 못하는 직관은 망자가 생전에 덕을 쌓지 못해 하늘이 직관의 눈을 가려 흉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선인길지 악인흉지란 말로 자기 면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름지기 직관은 망자의 살아생전의 덕을 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수 실력을 탓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무지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내곡동 영릉에서 구리 권원릉까지의 직선거리는 대략 18km입니다. 그런데도 무지개가 영릉과 동구릉을 연결한 것을 식별했다고
버젓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저만한 구라가 아닙니다. 또 무지개가 연결해 준 것이 하늘의 뜻으로 인식하여 문종이 영면할 자리를 정했다는 걸 보면서 조선왕실과 정인지 선생의 풍수 실력에 대하여 씁쓸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풍수야사에 연을 날려보내 떨어진 곳에 묘지를 조성했다는 이야기와 무지개가 드리워져서 현능을 조성했다는 이야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면 뭐하러 학문이라는 뜻의 풍수지리학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날 연을 날리고 비 온 뒤에 무지개 찾아 명당자리 찾으면 그만인 것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풍수지리는 음양의 논리로 기운을 논해야지 귀신, 조상신 또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연상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풍수지리는 학문입니다. 다음에는 400년밖에 가지 못할 조선을 100년 연장시켜 500년을 가게 했다는 여주 영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